안녕하십니까. 펑션베이 사업그룹 기술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성호 수석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다물체 동력학 기술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 활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동력학 해석 기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와 현대 필수 무기에 적용된 동력학 해석 예를 통해 기본적인 동력학 해석 기술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 열거된 항목별 사례 중심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동력학 해석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활용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들은 저와 함께 살펴볼 방위산업 분야의 동력학 해석 기술이 적용된 예를 모은 것입니다. 산업별 분야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소총이나 로봇 등의 기계 메커니즘, 드론, 미사일 등의 무인화 장비, 오프로드에서 운영되는 차량과 전차, 우주항공 분야의 메커니즘 등 거의 모든 산업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계적 메커니즘 설계에서 요구되는 소음과 진동, 시스템의 안정성, 내구, 개발 비용과 시간 절감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전장이라는 특수한 사용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시스템의 내구와 정확한 작동을 위한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력학 해석을 설계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운영되는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에 가해지는 동적 하중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품의 변형과 내구를 평가할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메커니즘 오작동이나 제어 알고리즘의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여 전장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력학은 물체의 운동과 힘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물체의 위치와 자세,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기술하여 물체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다물체 동력학은 상호 연결된 하나 이상의 바디, 즉 다물체를 대상으로 하는 동력학으로 다물체 동력학 해석을 한다는 것은 동력학 공식들을 기계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 다물체 동력학 해석 기술은 컴퓨터상에서 설계된 기계 시스템의 3차원 형상을 구현하고 이를 동력학 해석 기술이 구현된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 해석, 분석을 진행합니다. 아래쪽 영상은 자동차의 클러치와 페달 시스템에 가장 기본적인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한 결과들입니다. 왼쪽은 힘에 의해 부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다물체 동력학 해석 기술, 즉 MBD가 적용된 결과이고 오른쪽은 클러치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유연 다물체 해석 기술, 즉 MFBD가 적용된 해석 예입니다. 이처럼 기계 시스템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물리현상 혹은 활용 방법에 따라 기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시위를 떠난 화살의 움직임을 찍은 영상입니다. 지금은 스포츠이지만 고대부터 가장 기본적인 개인이 운영하는 원거리 무기가 활입니다. 화살이 시위를 떠나 목표한 관역으로 날아가는 움직임에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왼쪽과 아래쪽 영상을 보면 손이 활 시위를 당기고 그 힘에 의해 활과 시위의 형상이 휘어집니다.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활의 힘에 의해 시위가 화살을 관역으로 발사합니다. 화살은 시위가 밀어주는 힘에 의해 날아가게 되는데 이 영상은 이러한 과정을 동력학 모델로 정의하여 해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에 의해 형상이 변화하는 활과 시위의 물리적 특성을 정의하여 해석하는 것, 손과 시위의 접촉, 관역과 화살의 접촉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 영상은 우리나라 전통 활에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둥글게 말려있는 활에 시위를 걸고 화살이 당기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위를 걸 때 활의 변형 결과를 빠르게 찾기 위해 정적 위치에서 운동 방정식을 해를 찾는 정력학 해석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투석기입니다. 먼 거리에서 돌과 같은 중량물을 날려보내
단단하게 축성된 성을 공격하는 위력적인 원거리 무기죠. 기구학적 구속에 의한 지렛대 원리, 중량의 이동과 이에 따른 작용과 반작용 등 각종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 안전한 위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투석기에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무게추에는 중력과 이로 인한 낙하에너지가 작용하는데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된 투석기가 이 에너지를 이용해 발사물을 원거리로 날려보냅니다. 로프와 작용하는 힘에 의해 변형되는 부품들에는 유연체 해석 기술 MFBD가 적용되었으며 발사체가 담긴 자루와 로프가 걸려있는 부품에는 정교한 접촉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해석됩니다. 현대로 오며 활과 화살은 가장 중요한 개인 확인 소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동력학 해석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소총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가 탄창에 있던 탄환을 발사 위치로 원활하게 이송하는 장치인데 이 부분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접촉 해석 기술과 스프링과 같은 중요한 부품에 작용하는 힘들을 정의하고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력학 해석을 통해서 소총을 구성하는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부품에 손상을 유발하는 과도한 힘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투석기는 원거리에서 목표를 타격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의 미사일과 같지 않을까요?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적을 타격하는 투석기와 달리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먼 곳의 적까지 정확히 제어 유도되어 타격합니다. 자, 미사일에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해 볼까요? 우선 중요한 부분은 미사일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과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음은 완성된 미사일 동력학 모델로 미사일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미사일의 자세를 고려하여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을 모델링하고 원하는 궤적을 추정하도록 추진력의 크기와 자세를 제어 알고리즘과 연동하도록 미사일 모델을 정의 해석한 것입니다. 발사와 동시에 중력에 의해 낙하하던 미사일이 펼쳐지는 날개에 작용하는 양력에 의해 본래의 고도를 회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미사일 몸통부 큰 화살표는 미사일 제어 알고리즘이 동력학 모델과 연동하여 계산한 추진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제어 알고리즘과 동력학 해석 모델을 연동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 미사일을 테스트하지 않고도 설계 단계에서 제어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활, 투석기, 소총, 미사일, 과거와 현대 필수 무기에 동력학 해석을 적용한 예를 통해 동력학 해석의 개념, MBD, MFBD, 접촉, 제어 기술 연동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항목별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동력학 해석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활용 가능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미래 전쟁에 투입될 로봇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과 사족 보행 로봇의 영상입니다. 드론, 웨어러블 로봇, 사족 보행 견마 로봇 등등 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계 장치와 사람이 직접 착용할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각종 센서와 제어를 통해 원거리에서 혹은 인공지능을 통해 기계 시스템을 조정하여 위험이 산재한 전장에서 인력의 손실 없이 목적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사용 목적에 맞도록 자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기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움직임을 제어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계 시스템은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동력학 모델로 정의하고 여기에 제어 시스템을 연동하면 실제 로봇을 제작하지 않고도 로봇과 제어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말이 걷는 동작을 모사할 수 있는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여 원하는 동작을 잘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력학 해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보행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를 위해 얼마의 힘으로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가 중요한데 동력학 모델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동력학 모델을 제어 시스템과 연동하여 해석하게 되면 실제 모델의 제작 없이 제어 알고리즘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사족 보행 시스템보다 복잡한 제어가 필요한 이족 보행 로봇인데 이 경우도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메커니즘을 볼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얀센 링키지를 이용한 스트랜드 비스트 모델입니다. 6절 링크를 이용한 보행 링크 모델인데 매우 부드러운 보행이 가능한 메커니즘입니다. 링크의 형상과 각도, 길이 등을 모두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동력학 해석을 통해 구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계적 메커니즘이 있는 로봇 시스템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동력학 해석 모델은 실제 모델의 제작 없이 로봇의 동적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특수한 동작을 수행하는 로봇 시스템에도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로봇은 병렬로 연결된 로봇 팔이 목적한 위치와 위치 사이를 고속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보다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력학 해석 모델과 제어 연동 해석을 수행한 예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디지털 트윈의 동력학 해석을 활용한 예입니다. 실제 시스템을 컴퓨터 가상 공간에 그대로 구현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실제 구동되는 로봇과 이 로봇이 궤적을 따라 움직이게끔 하는 제어 시스템을 컴퓨터상으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실제 로봇에 발생하는 오류가 디지털 트윈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 기술로 완성된 모델을 활용하면 다양한 가상 공간과 조건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실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기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가상 공간에 드론의 동력학 해석 모델을 만들고 이를 실제 조이스틱으로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전장에서 운용되는 장비에 대한 가상의 동력학 모델을 만들고 조정 장비를 통해 가상 공간상의 장비를 조정하도록 하여 장비의 운용법을 익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거나 원거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로봇 설계에 이용되는 동력학 해석 기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과 연관된 동력학 해석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시는 영상은 웨어러블 로봇을 장착한 사람이 일정 동작을 수행할 때 로봇의 관절에 걸리는 하중과 동작에 필요한 사람의 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동력을 동력학 모델과 해석을 통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계 시스템과는 다른 인체의 동작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인체의 동작을 동력학 모델로 정의하여 해석할 수 있었고 필요한 동력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도 제어와 연동하여 해석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사람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장비의 경우 외력에 의해 인체가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크나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시는 영상은 굴삭기가 주행할 때 인체가 받는 힘을 동력학 해석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고 해석한 것으로 고속으로 움직이는 고중량의 장비가 많은 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장비들이 운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전장에서 운영되는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전장에서 운영되는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동력학 해석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장에서 운영되는 차량은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요철이 많은 오프로드를 달려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동력학 해석도 노면의 요철을 정의하고 타이어가 요철을 통과하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계된 서스펜션의 성능을 평가하고 차량이 설계된 요구사항에 맞게 주행이 가능한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특정 부품은 일정한 힘 이상이 가해지면 영구적으로 변형되거나 손상되기 때문에
주어진 주행 환경에서 얼마만큼의 외력을 받고 얼마만큼의 스트레스가 발생하는지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동력학 해석 모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제어하여 주행할 때 서스펜션 너클 바디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석한 것입니다. 유연타물체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너클 바디를 정의하고 운전자 모델을 정의하여 차량이 일정한 궤적을 따라가도록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때 충격 하중에 따른 너클 바디의 응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부품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예측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제작된 차량은 다양한 노면에서의 주행 테스트를 통해 차량의 특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량이 실제 노면을 주행하는 테스트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 노면을 측정하여 데이터화한 후 가상의 환경에서 시험을 진행합니다. 좌측은 실제 차량을 활용하여 차량의 네 바퀴에 노면 측정 데이터를 입력하여 차량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우측은 가상 환경에서 정의한 시뮬레이터의 디지털 트윈 모델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모델은 왼쪽과 동일한 차량에 대해 완성된 모델을 개발하는 전투 차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한 모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노면 데이터에서 두 시스템의 바퀴 움직임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필요한 4개의 바퀴 각각에 대한 측정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주행 결과로부터 각 바퀴에 가해지는 움직임을 역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해석 기술이 필요한데 이를 TSG, 타임 시그널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이는 주파수 분석을 통해 실제 측정 데이터로부터 바퀴의 움직임을 역으로 계산해냅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면 보다 다양한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량의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험비 차량의 앞바퀴 타이어가 삼각형입니다. 타이어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감겨진 트랙 벨트가 돌아가며 주행합니다. 주행을 하면서 삼각형의 타이어가 원형으로 바뀌고 타이어 전체가 회전합니다. 차량이 주행하기 좋은 포장된 도로에서는 원형의 휠 형태로 주행하고 노면이 불규칙하거나 원형의 타이어로 주행하기 힘든 지형에서는 삼각형으로 변형된 후 궤도 형태의 트랙 벨트가 타이어를 대신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도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왼쪽은 오른쪽의 가변 휠 시스템을 동력학 모델로 정의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휠에 타이어 대신 궤도 트랙 벨트가 장착되어 있어 휠이 삼각형에서 원형으로,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바뀌어도 지면과 원활하게 접촉하여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변형 휠은 바퀴의 형태를 삼각형에서 원형으로 그리고 다시 삼각형으로 변형시키는 가변 메커니즘과 궤도를 움직여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메커니즘의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력학 모델도 이 두 메커니즘을 모두 모델링하여 가변 시와 주행 시 모두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모델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석 기술은 작은 궤도 조각이 연결되어 구성되는 궤도를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궤도 시스템의 동력학 해석 모델은 작은 바디로 나누어진 많은 수의 궤도 조각을 힘 요소로 서로 연결하여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고 나누어진 작은 궤도 바디들이 휠 구성 부품들과 노면 사이를 이동하며 동력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자유도가 큰 시스템을 해석하고 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궤도 시스템이 적용된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로봇 시스템 중 궤도가 적용되어 다양한 노면 환경에서 목적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 로봇입니다. 다음은 궤도 시스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전투 장비인 전차입니다. 앞서 살펴본 오프로드를 달리는 험비 차량과 같이 도로가 아닌 험지에서 운영되는 전차의 경우에도
테스트하여야 할 노면의 형상을 자유롭게 정의해서 동력학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궤도 차량의 주행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궤도가 벗겨지지 않도록 주행 중에도 일정한 궤도 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동력학 해석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궤도 차량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유도를 가진 궤도 부분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궤도 차량 동력학 해석 기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커다인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동영상은 리커다인의 궤도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해석한 장갑차와 탱크의 다양한 주행 테스트를 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궤도 차량의 가속, 수직 장애물 통과, 급감속, 경사면 주행 등 다양한 테스트를 동력학 해석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궤도와 관련된 테스트를 동력학 해석으로 수행한 예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두 영상은 고무 궤도의 특성 테스트입니다. CAD를 이용해 궤도 형상을 모델링하고 접촉을 정의한 동력학 모델을 시험과 비교하여 궤도의 특성을 정의하는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무 궤도인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궤도 전체나 궤도가 지나가는 스프라켓이나 휠을 직접 유연체로 정의해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전투 차량은 아닙니다만 궤도 차량 동력학 해석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예입니다. 노면이 자갈과 같은 작은 물체들로 구성된 경우 궤도 차량이 주행하며 노면에 궤도 형상의 자국을 남기게 되는데, 노면을 구성하는 자갈의 형태에 따라 그리고 궤도 형상에 따라 차량이 주행하며 노면에 전달되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상과 같이 궤도 차량과 노면 자갈의 상호 접촉을 해석할 수 있는 DEM 기술을 적용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이러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EDM과 궤도 차량을 해석할 수 있는 리커다인 두 프로그램의 연성 해석을 통해 자갈길을 달리는 궤도 차량을 해석한 예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모래나 자갈 위를 주행하는 궤도 전차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궤도 시스템의 궤도 형상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스프라켓, 휠들과의 접촉, 노면과의 접촉 특성이 달라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면 다양한 형상의 궤도가 움직이며 각 부품과 발생하는 접촉을 형상 그대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운용되는 장비들 중에는 궤도처럼 연속된 바디들로 이루어진 장비들이 많습니다. 선박의 앵커 체인, 윈치, 전선을 보호하는 가이드 체인 등 연속된 바디들, 그리고 접촉으로 움직이는 장비들을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지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하늘과 우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작은 크기로 탑재되어 있던 태양 전지판이 우주에서 넓게 펼쳐져 전개되는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 끝 굴대에 둥글게 말려있던 평판이 펼쳐지며 반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말려 전지판 좌우를 지지할 수 있는 기둥 형상으로 변환되는 롤업 튜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가려는 탄성을 가진 재질을 이용한 메커니즘으로 목적에 맞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유연다물체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예입니다. 아래쪽 좌측 영상은 태양 전지판 전개 과정에서 롤업 튜브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변화를 동력학 해석을 통해 확인한 것이고, 우측 영상은 전개된 태양 전지판이 가장 빨리 안정적인 위치로 수렴해 갈 수 있도록 왼쪽의 프레임 바디의 상하 움직임과 회전을 제어하는 제어기를 최적화한 결과 영상입니다. 이처럼 우주에서 작동하여야 하는 군사 장비의 개발에도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인공위성의 태양 전지판을 전개하는 경우 관성에 의해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 인공위성 전체의 움직임으로 확대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개 과정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이 발생하도록 제어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태양 전지판을 전개하는 제어기에 최적화된 파라미터를 선정하기 위해 동력학 해석 기술과 파라미터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해석을 진행한 예입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전개 후의 움직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전지판 각 관절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기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몇 톤에 달하는 정밀기기인 항공기 엔진을 비행기에 조립하는 과정은 세밀한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힘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윈치가 필요한데 이 윈치를 어떤 위치에 연결하여 동작시키는가에 따라 작업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엔진을 이동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고려하여 이상적인 가이드레일의 형상 설계도 필요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이 해석을 수행한 업체로부터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보시는 그림과 같이 엔진 조립 시 필요한 동선을 고려한 동력학 해석 모델을 해석함으로써 정확한 윈치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가이드레일 형상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항공기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계 시스템인 랜딩 기어입니다. 최근에도 항공기 타이어와 랜딩 기어가 파손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항공기의 랜딩 기어는 항공기가 이륙이나 착륙할 때 매우 큰 충격 하중이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랜딩 기어에 작용하는 동하중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부품이 파손되지 않는 영역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이러한 검토를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모함의 랜딩 와이어 해석을 유연 다물체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해석한 예입니다. 항공기의 속도와 자세에 의해 다양하게 가해질 수 있는 외력이 랜딩 와이어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동력학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유연체 다물체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진행한 해석의 예입니다. 보시는 영상들은 헬기의 프로펠러 구동 메커니즘을 해석 목적에 따라 각각 동력학 해석 모델을 정의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구적으로 프로펠러 날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 모델이고 우측 위 모델은 프로펠러 날개를 유연체로 정의하여 동일한 메커니즘 구동에 따라 날개의 처짐과 스트레스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한 모델입니다. 아래의 모델들은 회전하는 프로펠러의 작동 성능과 날개의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 해석한 모델입니다. 육해 공중, 육지와 공중에서 운용되는 장비를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바다 혹은 장비가 수상에서 운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에서 운용되는 장비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동력학 모델링 요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장비에 작용하는 부력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수상에서 운용되는 장비 형상에 따라 수면 아래 가라앉는 정도, 장비의 운용에 따른 하중의 이동과 이에 따른 부력의 변화를 동력학 해석 모델에 적용하여 해석한 예입니다. 앞선 예는 수상에서 운용되는 장비에 작용하는 부력을 단순히 묘사한 예였습니다. 이번에는 물 자체의 움직임과 이와 상호작용하는 장비의 움직임 모두의 동력학 해석을 진행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개념을 적용하는 액체의 흐름을 해석하는 CFD와 달리 액체를 작은 물방울 간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하는 유체 해석 기술인 무빙 파티클 시뮬레이션이라는 MPS 입자법을 유체 해석에 적용하면 유체와 움직이는 장비 간의 동력학적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예는 노면에 고여있는 물의 움직임을 MPS 입자법으로 해석하고 주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물은 유체 해석 프로그램이, 자동차는 동력학 해석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하고 두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연성 해석 기술을 적용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차량이 수로를 주행하며 차량 하부 설계에 따라 차량에 침투하는 유체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동력학과 유체 해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연성 해석을 통해 확인한 예입니다. 실제로 전장에서는 많은 장비가 침수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면 전투 장비의 설계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예는 궤도 차량의 경우로 장갑차가 수면에 떠 움직이는 궤도의 요철이 페달 역할을 하여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때 부력에 의해 물에 잠기는 높이, 궤도에 의해 발생하는 추진력 등을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체와 장갑차 동력학 모델의 상호작용에 의해 차량의 주행 성능이나 필요한 조건들을 동력학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사례 리스트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고객 사례와 방위산업의 동력학 해석 기술이 적용되어 발표된 유저 컨퍼런스 발표 리스트입니다. 일부 자료는 펑션베이 기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 리스트 드립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리커다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밖의 논문들 리스트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다물체 동력학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동력학 해석 기술이 방위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많은 방위산업의 다양한 분야와 장비들이 있습니다만 함께 살펴본 예들을 통해 동력학 해석 기술을 적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본 발표에서 소개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제품의 평가판 사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펑션베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